자, 샤페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페론이 어저께 상한가였었고요. 지금 오늘 형태로 본다 그러면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세력주들 당기는 구조에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설명드린 그거죠. 자, 전일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 구간에서 시작을 해서 눌렸다가 감아쳐 돌리는 형태. 자, 세력이 작정하고 끌어올리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패턴이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어제 오늘 당기고 있는 재료는 이번엔 기존에 있던 거하고 또 전혀 다른 내용의 재료가 지금 또 등장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원형 탈모입니다. 이렇게 기존에 이 샤페론 같은 경우에 이제 앞에 여기는 이제 회사 이름에 이제 제품들이 누자로 시작이 되죠. 누겔 로 시작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 글자로 검색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게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누세린이 있고 누겔이 있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증자를 했었는데요. 증자 쪽에서 해서 보시죠. 이 증자도 두 번이나 한 기업이죠. 이게 증자 두 번 하고, 그리고 뭐 관리 종목 지정 위기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저 아래쪽에 가서 보시면, 자, 이게 누자로 시작되는 게 누세린 국전약품에, 그 다음에 브릿지 바이오한테는 누플린,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누겔이죠. 그래서 이제 증자 이번에 증자한 것 같은 경우에 이걸 가지고 누겔과 누세린의 임상 2B 요런 거 하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쪽에 뭐 하겠다 뭐 이래 가지고서는 또 좋지 않은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얘도 예전에 요걸 1차 유상증자에서 우리 흔히 그때 아주 유행처럼 많이 나왔었죠. 유상증자를 하라 그러고 정작 대주주는 뒤로 빠져버리는,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는 자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하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정작 대주주는 뒤로 빠져버려요.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이제 양아치적인 형태를 가지고 뒤로 빠진 종목들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뒤로 빠진 종목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의심을 좀 받았죠. 이제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예전부터 있었던, 오래전에 있었던 회사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돈이 계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대주주가 추가로 뭘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 주식이 담보로 다 잡혀 있으니까. 담보로 벌써 다 잡혀 있어서 대주주가 새로 유상증자에 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의 종목들도 있는데, 요 케이스의 경우는 거기에 해당이 되질 않아요. 자, 요게 지금 잠깐 제가 이걸 얘기를 드렸던 건 왜 얘기를 드렸냐라고 하면, 이 샤페론의 경우 앞에서도 제가 여러 번 짚어드렸는데요. 플랫폼에서 제약바이오는 앞으로 플랫폼 기업과 비플랫폼 기업으로 양분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소나 개나 다 플랫폼자를 다 들고 나오고 있죠. 샤페론은 제약바이오에서 플랫폼 하는 기업 중에서 가장 주가가 낮은,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입니다.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관절염 치료제 같은 쪽을 다루는 기업 중에서 제일 하바리 꼴찌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강스텐바이오죠. 관절염 치료제 이쪽에 잘 아시다시피 코롱 티슈진도 있고요, 네이처셀도 있고요, 바이오솔루션도 있고요, 메디포스트도 있고요. 굉장히 많죠, 회사들. 그 중에서 가장 하발이 밑에 쪽에 있는 회사가 바로 이 강스텐바이오. 얘가 1414억인데요 이게 지금 1414억입니다 줄기세포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가장 처지는 분야인 줄기세포를 다루는 기업, 관절염 치료제 이거 하나 빼고 나면 딱히 뭐 그렇게 크게 볼 게 없는, 얘도 퓨어스템이죠. 얘가 지금 여기도 아토피 다루고 있고요. 아토피 똑같은 아토피와 관절염 치료제 이거 가지고 1,400억 하고 있는데, 이 샤페론도 그렇죠. 이 샤페론도 똑같아요. 아토피 치료제. 관절염은 없는 대신에 아토피가 있고요, 탈모 있고요, 항암 있고요.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가장 낮은 주가의 기업이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꾸준히 계속, 틈만 나면 세력이 계속 유입되는 종목이죠. 예, 샤페론 이렇게
틈만 나면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잡아당기고 잡아당겨버리고 이런 흐름 보였다가 마지막으로 여기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최근 같은 경우 또 증자한다 그러자 주가 개박살 나고 그리고는 다시 퍼서 올리고 증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다시 호재에 내어가지고 당기고 좀 틀려요. 공식 자체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증자하기 전에 주가 먼저 호재성 재료 당겨서 갖다 놓고 그리고 증자하는 코스 오늘 같은 경우에 노을 같은 이게 이제 표준 코스죠. 증자하기 전에 주가를 먼저 호재성 재료를 내놔가지고 주가 띄워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증자를 하는 이런 형태의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가서 요거 같은 경우는 다시 당길 테니까 노려라 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 샤페론 같은 경우는 정반대 케이스입니다. 증자부터 나오고 난 다음에 증자 얘기 꺼내놓고 밑에서 반대로 증자 이후에 재료를 놓는 이런 형태를 걸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세력 개입이 되는 겁니다. 이 앞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플랫폼 기업 중에서 제일 하바리 기업이라고 얘기 드렸죠. 이게 플랫폼 성향인 거 그대로 똑같이 맞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고 증자를 2번이나 하는 이 기업이 자 지금 다시 보겠습니다. 신약개발 가속화 사업 다각화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 지난 8월 달에 증자하겠다고 했을 때 바로 이거 원형 탈모 치료제 요게 지금 오늘 다시 나온 겁니다. 면역 항암제도 있고요. 그렇죠. 앞쪽에 폐섬유증 치료제 나와 있죠. 폐섬유증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브릿지바이오의 기술 이전이 됐던 건데 브릿지바이오가 나가서 자빠지는 바람에 나가리 이렇게 된 거죠. 치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요한 모멘텀으로 작년에서부터 시작해서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작됐던 거는 요겁니다. 요거 아토피 이거 하나 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거죠. 이거 아토피 계속 아토피 가지고 돌려가면서 헤쳐 드셨고 이제 아토피 끝났죠. 제가 보시는 것처럼 저기요 이렇게 아토피 알츠하이머 아토피 세계 최초 아토피 끝도 없죠. 아토피 그러니까 작년서부터 시작해서 이 누겔이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누겔이 아토피 치료제인 겁니다. 그리고 저 브릿지바이오에 넘어 들어가 있던 거는 뉴세린이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게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하는 건 맞아요. 여기에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토피, 누겔, 그 다음에 전신 염증 치료제 누세핀,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제 누세린, 뭐 그래서 요거 지금 원형 탈모제 쪽 같은 지금 아직 안 나와 있죠. 그래서 기존의 원형 탈모제 같은 경우도 이미 얘기가 들어 있던 건데요. 지금 이 중에서 이제 요거 끝났고 이제 나머지들은 다 나왔던 재료들이니까요. 기존에 다 해먹은 재료니까 이번 지금까지 안 해먹었던 걸로 끌어당기는 거죠. 지금까지 안 해먹었던 거. 자, 앞에 보신 것처럼 원형 탈모증 있긴 있는데 얘는 지금 이거 나와가지고 지금 당겨놓은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증자 끝나고 기존에 들어왔던 작전 공식이 그대로 작정이 되는 겁니다. 뭐 어쨌거나 이게 이 회사도 플랫폼 기업이니까 이 중에 뭐라도 하나 성공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도 좋고 전체적으로 다 좋죠. 그러니까 작정하고 지금 잡아당긴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 본다 그러면 예상은 지금 요 정도까지는 다시 올라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에서 이제 다시 시소 잡고 눌려 들어오고 저렇게 쭉 치고 들어간 다음에 눌려 들어갔다가 다시 시도 나오는 공식. 지금까지는 역N자로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반대쪽을 노리겠죠. 자, 이상증자 끝났고 권리락 끝났고 여기까지 다 들어가면 이제 남은 다음 단계가 있잖아요. 다음 단계가 자 1절 한번 볼까요? 자, 앞에 노을 같은 경우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단타로 노리고 들어가라는 얘기 들었죠. 이게 제대로 돌아 들어갈라 그러면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 들어갈라 그러면 1차 발행가액 여기에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청약까지 계속해서 끌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신주 11월 달. 자, 쭉 들어가서 보시죠. 자, 예를 들어 한 다음에 저 발행가 확정이 10월 29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청약일이 11월 3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선 같은 경우에서 1차 유상증자 때에는
그런데 주가가 계속 꼬라박고 그래서 대주주가 참여를 안 한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꼬라드는 바람에 청약률이 50%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원래 필요한 돈의 반밖에 못 채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2차 증자를 하겠다. 이번에는 진짜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러고 지금 들어온 거죠. 그럼 이게 청약이 성공이라서 청약이 이제 앞서 실패가지고 지금 2차로 또 했었지 않습니까? 청약이 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공을 해야죠. 성공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든지 주가를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구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앞서 오늘 아침에 노을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세력은 들어가가지고 주가 해서 먹어서 좋고 회사는 증자해가지고 증자 성공하면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개인 주주들하고는 관계없이 일단 어쨌든 회사와 세력의 경우에는 개인 주주들은 잘 사면 좋고 못 사면 망이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건 네 알아서 하시는 거고. 자, 회사나 세력 입장에서 보면 세력은 해먹어서 좋고 회사는 왜 세력이 들어오기 딱 전에 우선 사놓고 그리고 회사가 호재 딱 띄워주고 대부분의 저가 바이오주들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 구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회사하고 세력하고 결합이 돼서 결탁이 되어서 그래서 세력은 돈 때문에 돈 해먹어서 좋고 회사는 이제 증자로 필요한 자금 당겨서 좋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서서 증자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 증자가 아니라도 돈 당길 방법은 많죠. 시비 발행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주가만 당겨놓으면 시비 발행을 하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자 배중 유상 증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회사는 일단 돈을 빨아먹어서 좋은 거고 세력은 주가 빨아먹어서 좋은 거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노을 같은 경우 이거 윗꼬리 달고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한 칸씩 두 칸이 피보나치는 두 칸이 기본입니다만 일단 한 칸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거 공략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단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홀딩하지 마시고 단타로 공략하십시오 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이 케이스하고 지금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 노을 단기 공략 가능하다 이 설명드렸던 거 지금 이 샤페론이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률을 성공을 시키자라고 하면 그래서 이 재료 가지고 이제 새로운 재료기는 합니다만 이제 요거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써먹을 게 많죠. 이 기업은 플랫폼 기업입니다. 앞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플랫폼이라고 달거나 얘가 안 되면 제로 얘 바꿔가지고 제로 이렇게 계속 바뀌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 플랫폼 기업 중에서 제일 밑에 주가가 있는 건 얘야.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지금 보신 것처럼 파이프라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재료로 올려 해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토피 같은 경우는 이미 아주 많이 빨아들였죠. 많이 빼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빼먹었고요.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느리고요. 그러니까 요 중에서 이제 뭐 알츠하이머 쪽으로 가는 이거 이미 있죠. 한번 해먹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해먹었죠. 요건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아토피 치료제 또 얘기 꺼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치료제들 같은 경우 다른 거 같은 경우도 다 주고 들어가던 뭐 뉴셀이라든가 저런 것들까지 부각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기본적으로 이제 요 다음 구조는 청약 성공할 때까지 이 주가를 어쨌든 이 유상증자 나온다 그러고 깨트리기 이전 위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시도가 계속 나타나는 이런 형태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단기로 역시 마찬가지 이제 세력 빠져나갔던 세력 다시 들어온 거 아주 선명하게 지금 각 잡히고 있고요. 그럼 이런 케이스로 이제 갔다가 눌렸다가 올라 들어가고 그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청약하기 직전 같은 케이스에서 다시 한번 더 끌어올리는 형태 이런 형태도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청약 많이 하겠죠. 이제 요 사이에 이 종목이 앞으로 진짜로 좋아질 겁니다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이 샤페론 같은 경우는 꺼낼 수 있는 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앞에 얘기 되는 것처럼 플랫폼 기업이라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나 또 끄집어내고 세력 붙어가지고 당기고 그러면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흐름이 저 앞쪽에 지금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제 이런 형태의 흐름을 재현하려고 달려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박살 났다가 치고 올라들어져 1, 2 치고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눌렸다 다시 가고 눌렸다 다시 가고 눌렸다 다시 가고 이렇게 꾸역꾸역 당기는 이런 흐름들이 11월까지 재현되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래서 뭐 철저히 이거는 양봉 게임입니다. 밑에 쪽으로 사시는 거 아니고요. 밑에 쪽으로 눌려 있다가 양봉으로 튀어져 나오면은 그냥 지금 같은 케이스라 그러면 지금 여기 요 두 개 박스고는 요 자리죠. 요런 데 같은 데로 눌렸다가 들어오면 그래서 이 위쪽 같은 경우에도 접근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다시 매도 쳐서 팔아치워버리고 덜어버리고 그럼 밑에서 다시 사들어가고 이런 형태의 단기 투자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여기 샤피르는 세력이
당길 때 아주 제대로 당겨 올릴 수 있는 요 정도의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용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이런 거 이용하는 방법들 분석,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다 잡아드리고 있죠. 이런 거. 이 오르고에 있는 24명의 전문가 있는데 이 중에서 코인이 2명, 주식이 22명입니다. 그 주식 22명의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스타일이 다 틀려요. 지금 당장 이 화면에 보이고 있는 요게 옛날 캡처에 배열돼서 겹쳐야 된 건데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코인도 있죠. 코끼리 아저씨 코스피 대형주 중심이고요. 다 틀려요. 이거 스타일들이.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분들도 다 틀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현재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 다 틀립니다. 이거 스타일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 제레주 헌터방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분 종목 뉴스 검색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검색하는 속도가 검색 귀재야. 그래서 이분 방 같은 경우는 이분 종목을 따라 하느냐 안 하느냐 관계없이 반드시 이건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다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이제 뒤에 남겨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 아니다 싶으시면 빼면 돼요. 나는 단타로 들어갔는데 단타자던데 오르지 원하는 건 단기 급등주, 단기 세력주, 단기로 이익 날 수 있는 종목. 오늘 들어가가지고 오늘 수익을 내서 이따가 끝나고 맥주라도 한잔 할 수 있는, 치킨 한 마리 뜯어먹을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원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제 방에 들어오시면 완전 에러죠. 단타 종목이 안 나가거든요. 백날 기다려봐야 단타 종목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안 맞는 거죠. 나가야죠. 그냥 빼시면 돼요. 난 코인 안에 어떤 들어가고 보니까 코인방이야. 코인 안에 빼야죠. 나야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만 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렇게 각자 특징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 특징 구분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재료 매매를 하느냐, 재료 매매 다르고 태매 매매 다르고 세력 매매 다르고 다 틀려요. 이게 두 개가 결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코스피 대형주 매매 틀리고요. 이게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특기 부분부터 먼저 구분을 해 두셔야 오르고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 제가 전체적으로 방향 잡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간다, 조선이 간다. 지금부터는 조선 기자재가 갈 시간입니다. 로봇주 다시 올라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또 로봇 테마 잘 다루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쪽에 열심히 따라 들어가 있어야, 그래야 제대로 수익이 난다는 얘기예요. 세력 급등주이고 잘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세력들 변동성 이제 조금 정점을 치곤 하겠습니다만 아직도 그래도 개별 세력주들 같은 경우 변동성 살아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압박을 조금 받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냥 내일이 달려가지고 상한까지 계속 막 치고 들어가고 20% 위쪽에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훅 들어갔다 훅 빠졌다는 이런 흐름들 많이 나오죠.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그러면 세력주 전문으로 다루는 분들 이거 도움 받으셔야 제대로 이익 나요. 잠깐 반짝해가지고 좋아라 그랬더니 잠시 후에 화장실 들어갔더니 원위치로 돌아보고 이런 말짱꽝 돼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일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을 따라다니셔야 번개같이 쫙 먹고 쫙 빠져나오고 제대로 치고 빠지고 낄끼빠빠 제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활용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파이팅 하십시오.